비가 내리던 11월 저녁 서울 종로 골목어기. 검은 차가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70대 노인이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수행원도 물리치고 비를 맞으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설렁탕집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여종업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을 차리다가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손님, 그 시계 우리 아빠 거랑 똑같아요. 노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계는 세상에 단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노인의 손목에, 나머지 하나는 24년 전 사라진 외아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74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성그룹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오고 연말이면 경제인 시상식에 불려다니며 빌딩 로비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도록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24세 부품 공장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민재. 이름을 지을 때 오래 생각했습니다. 재물 제자를 쓰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제목이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이름처럼 자랐습니다. 말이 없었고 꼼꼼했으며 숫자를 정직하게 봤습니다. 저를 많이 닮은 아이였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민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22살부터 현장에서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민재는 잘했습니다. 불만 없이 일했고 직원들이 좋아했으며 제가 못 보는 부분을 잡아냈습니다. 26대 재무 담당 임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7일 저는 민재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날 우리 둘을 위해 시계를 맞췄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재질, 뒷면에 317이라는 날짜를 각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중 어느 하나의 시계가 사라지면 세상 어딘가에 나머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시계를 준 지 6달 만에 민재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2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시계를 찾습니다. 손목 위에서 317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민재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 23살 여종업원이 그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거랑 똑같아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종업원이 놀라서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방금 그 시계 말이요.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여종업원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비밀이 담긴 말인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이 시계 가지고 있어요. 가끔 꺼내서 닦으시거든요. 모양이 똑같아서 놀랐어요. 뒷면에 뭐가 새겨져 있어? 여종업원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숫자요. 317.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중요한 날짜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세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317은 제가 민재에게만 알려준 숫자였습니다. 시계를 만든 장인도 비서실장 오상필도 그 누구도 그 숫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와 민재 둘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정민재요. 정민재. 한민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시계의 각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설렁탕을 먹지 못했습니다.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빗속에서 수행비서 전화를 받지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는지 그쳤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오상필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오상필은 66살, 제 곁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젯밤 설렁탕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오상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317을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2명뿐이었습니다. 그래. 조사해줘. 정민재 나이 50 정도, 딸 이름은 수아, 딸이 설렁탕집에서 일한다. 이것만 가지고 찾아봐. 오상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오상필이 가져온 자료는 얇았습니다. 하지만 얇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정민재 현재 50세, 개인 택시기사, 딸 정수아 23세 대학 재학 중. 아내는 수아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이후 홀아버지로 딸을 키웠습니다. 주소는 서울 외곽 작은 빌라. 그런데 과거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29세 이전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은 있었지만 학력, 직장, 거주지 이력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전에 누군가가 새로 시작한 것처럼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맞았습니다. 현재 50세. 24년 전에는 26세였습니다. 오상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혼자 생각해도 이건 이상합니다. 민재 도련님이 사라지던 해에 새로 생긴 기록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24년 전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합니다.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재가 재무 담당 임원이 된 지 넉 달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내부 감사에서 수억 원의 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제 서류에 민재 도장이 찍혀 있었고 이체 내역에 민재 계좌번호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처럼 보이는 것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공장 한 곳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민재에게 방화 책임도 얹혔습니다. 민재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억울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재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당시 감사를 주도한 것이 제 조카 한석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민재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민재가 유죄라는 증거로 내세웠고 저는 그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석준은 그 자리에 있었고 민재는 없었습니다. 오상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계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설렁탕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오상필과 함께였습니다. 이른 저녁이었고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테이블을 닦다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번 손님이시네요. 오셨어요? 저는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버지 시계 좀 볼 수 있을까요? 수아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아한 눈이었습니다. 왜요? 제 시계와 같은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시계거든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끊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일 끝나면 저 데리러 온대요. 2시간 있으면 와요.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설렁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먹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수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어떻게 하시던가요? 가끔 꺼내서 닦아요. 특별한 날에만 찬다고 하시던데 어릴 때 제가 왜 안 차냐고 물으면 아직 찰 자격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셨어? 그냥 웃으셨어요. 말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찰 자격이 안 됐다는 말. 민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나타날 자격. 진실이 밝혀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경적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수아가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빠 왔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오상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시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50세. 회색빛이 섞인 머리카락. 낡은 점퍼. 손이 거칠었습니다. 택시 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낯익었습니다. 그 눈의 모양, 눈썹이 이어지는 방식, 눈빛의 온도. 26년 전 민재의 눈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좁아졌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민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아가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재의 눈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놀람, 그리움, 그리고 오래된 아픔. 설렁탕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민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렸습니다. 알아. 그런데 그 이름 전에 한민재였잖아. 민재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도망가려는 것인지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섰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아버지 여기 있다. 민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수아가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빠, 이분이 누구야?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수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고 했습니다. 오상필이 바깥으로 나가 직원에게 영업을 잠깐 쉬어도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재와 수아, 저와 오상필.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그 말은 나중에. 먼저 내가 왜 사라졌는지 들어야겠다. 민재는 오래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2001년 가을 재무 임원이 된 지 넉 달째였습니다. 내부 회계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협력사 대금이 실제 거래 없이 처리된 내역이었고 그 돈이 외부 법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인의 최종 수취인을 추적했더니 석준 형의 이름이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는 사이에 그 자료가 감사팀 손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감사가 시작됐는데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민재 자신이 횡령범으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에 민재의 도장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화재는 그로부터 이틀 후에 났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에서도 민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석준이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남아있으면 아버지까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석준이 그 위협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를 데리고 낯선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수아를 낳고 몇 해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100번도 더 썼는데 다 찢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아버지가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석준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민재 이야기를 들으면서 24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았다는 것이.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그 시계를 가끔 꺼내서 닦으셨던 건 할아버지 생각나서 그러셨던 거야? 민재가 딸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오상필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24년 전 감사 기록을 다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이 퇴직한 경우가 많았지만 원본 서류는 창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기록은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흘을 뒤진 끝에 오상필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결제 서류 원본을 찾았습니다. 도장 모양이 다릅니다. 민재 도련님 인감과 미세하게 달라요. 당시엔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시계와 관련된 발견이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돌아온 그 시계를 제가 가져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장인에게 맡겼던 맞춤 시계였습니다. 뒷면 안쪽 시계 케이스를 열면 보이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금속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상필이 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돌아올 겁니다. 민재가 사라지기 전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열어보지 않을 자리에, 아버지만 볼 수 있는 자리에 그 아이는 마지막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 금속판을 보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24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진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진실은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석준을 부른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석준은 아무 일도 없는 척 들어왔습니다. 48살, 20년 넘게 부회장 자리를 지킨 사람답게 표정이 능숙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복사된 감사 원본, 도장 감정 결과, 화재 원인 재조사 의뢰서, 그리고 24년 전 석준의 이름이 연결된 법인 자료였습니다. 오상필이 사흘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석준아, 이게 뭔지 알겠지? 석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민재를 찾았다. 석준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다 나왔어. 24년이 걸렸지만 석준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오상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법무팀이 들어왔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2주 후에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24년 전 횡령 조작, 증거 위조, 공장 화재 은폐 자료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사회가 침묵했습니다. 석준은 그 자리에서 부회장직을 박탈당했고 검찰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그날 주주총회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알아야 할 것은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석준이 쫓겨나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저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민재와 제대로 앉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렁탕집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사는 빌라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날이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올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는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민재 때문이었는지 생각하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다.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일찍 알아봤으면 내가 도망가지 않아도 됐어. 아버지로서 진실을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나는 증거 앞에서 의심했다. 미안하다. 민재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가 의심하신 게 아니에요. 증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도 내 아버지라면 더 믿었어야 했다. 그게 후회야. 두 사람이 한참 공원 나무를 봤습니다. 잎이 다 진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24년) 만에 처음 보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아빠가 택시기사여도 자랑스러웠다고 했어요. 회장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니까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 말에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수아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아이인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민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수아 이야기를 할 때 민재의 눈이 달랐습니다. 24년 동안 그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산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나중에 오상필이 말했습니다. 민재가 수아를 키운 방식이 제가 어릴 때 민재를 키운 방식과 비슷하다고. 오상필은 민재가 어릴 때부터 회사에 따라다니던 것을 봐왔으니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줍니다. 재산을 못 물려줬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물려줬나 봤습니다. 아버지 재심은 민재의 법정명예 회복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석준이 조작한 증거들이 하나씩 무너졌고 당시 민재가 발견했던 횡령 자료가 오히려 석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됐습니다. 판결이 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수아의 이름으로 세우는 장학재단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민재와 세 번째로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수아가 설렁탕집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내가 세우고 싶다. 수아 이름으로. 민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수아한테 직접 물어봐 주세요. 수아는 재단 이야기를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 써도 되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설렁탕집은 그대로 두셔야 해요. 사들이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고 그냥요. 거기가 우리 아빠가 저 데리러 오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알겠다. 그러자 정수와 장학재단은 이듬해 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학비가 부족한 학생, 가족을 부양하면서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수아가 설렁탕집에서 쓰던 앞치마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아가 직접 골라서 건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한성그룹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택시 계속할게요. 수아 졸업할 때까지는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민재다웠습니다. 수아가 졸업하는 날까지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셋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소는 수아가 일하는 설렁탕집이었습니다. 저와 민재, 수아, 그리고 오상필까지 넷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설렁탕 4그릇이 나왔습니다. 수아가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을 하면서 수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환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 이 식당에 왔을 때 숟가락을 떨어뜨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테이블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셋이었습니다. 민재가 국을 떴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깍두기를 집어줬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밥상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4년 전 제가 민재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오상필도 봤습니다. 밥을 먹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회사가 아니었다. 내 아들이었고 내 손녀였고 내 가족이었다.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늦었지만 고맙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렀습니다. 수아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오상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렁탕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가끔 차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 위에서 317이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목에도 같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각자 차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수아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다음 테이블 손님 오셨어요. 잠깐요. 앞치마를 가다듬고 자리로 갔습니다. 환한 얼굴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잘 자랐습니다. 재벌 손녀가 아니어도 무엇이 더해지지 않아도 민재가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민재가 24년 동안 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봄이 오면 재단이 첫 장학생을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아가 면접에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고르는 데는 자기가 더 잘 알 것 같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택시를 몹니다. 수아가 졸업하는 날, 그날 시계를 처음으로 차겠다고 했습니다. 찰 자격이 됐을 때 차겠다고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